우리 지난주에 오신 분, 지난주에 오시고 또 이번 주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 봉사 참여하신 게 굉장히 행운이라고 하면 행운입니다. 오늘 선물이 좀 많이 있어요. 자체 인천 주니어 클럽에 봉사도 있지만 저희들이 여러 단체와 협업을 해서 같이 이제 봉사도 같이 활동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청소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여기 바르게 살기 운동이라는 3세대 육성에 대한 워크숍을 같이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여러분한테 바르게 살기 운동 활동, 기후변화, 또 탄소 중립, 환경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할, 이런 부분, 또 우리 인천시에서 하는 환경 정책, 이런 걸 영상으로 한 6분 정도 이게 보시고 한 15분 정도 영상을 총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1분 나가서 저희들이 인천사랑 실천 걷기 행사를 할 거예요. 우리 인천 지역을 사랑하는 의미에 혹시 안전에 위험이 있는 곳이 있지 않나, 아니면 환경적인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체크도 해보고 잠깐 한 20분 정도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거로 그렇게 할 겁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은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다각적인 국민의식 개혁 운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문화 정착 운동을 다양한 심화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등을 매월 전국 단위협의회가 참여하여 전국 공시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운동, 지역 간 유대 강화를 위한 나눔 실천 활동,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녹색 생활 실천 운동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커가는 국민의식 개혁 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이 앞장섭니다.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폭넓은 국민소통 운동은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한 초석입니다.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은 지역 간 교류 활동 확대, 가정 내 소통 장려를 위한 가정 나라사랑 실천 국민 걷기 대회, 다문화 세대와의 공감 확대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 소통 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이 함께하겠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초등학생 바른생활 학생 봉사단과 대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생 봉사단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한 젊은 세대들의 올바른 인성 형성과 건강한 시민의식은 미래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젊고 건강한 대한민국, 바르게 살기 운동이 만들어갑니다. 국민 속에 뿌리내리는 국민의식 개혁운동과 국민소통운동의 진취적 결실을 위해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은 모든 회원이 하나가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은 매년 전국 회원대회를 중심으로 전국 시민 리더 워크숍, 지역 리더 워크숍, 각 단위별 회원대회 및 임직원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조직의 유대 및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중앙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협의회, 233개 시군구 협의회와 3,191개 읍면동위원회가 각 지역에서 하나가 되어 바르게 살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개혁의 바르게 살기 운동, 하나 되는 노력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이제 30살 청년이 된 바르게 살기 운동은 보다 성숙하고 안정적인 국민의식 개혁 운동을 실천할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위해 국민 통합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국민운동을 위해 도약하는 바르게 살기 운동을 약속합니다. 30년 역사의 자긍심, 새로운 대한민국, 도약하는 바르게 살기 운동, 평화와 공존의 미래로 바르게 살기 운동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바르게 살기 운동 끝나고 이제 환경 관련된 그 3분, 3분, 6분이에요. 안녕하세요. 그것만 끝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여름 참 덥지 않으셨나요?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의 원인을 지구온난화로 들고 있습니다. 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시민 개개인들이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일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한 분들 참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장난감들은 여러 가지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되지 않는다.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 이렇게 좀 많이 알고 계시고 심지어 분리배출 지침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장난감들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재활용될 수 있는 장난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난감들만 잘 모아서 배출을 하시면 재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재활용이 되는 장난감들과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이런 장난감들을 따로 모아서 선별만 할 수 있다면 장난감도 충분히 재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난감도 분리수거가 되는군요. 아니 안 그래도 인천시에서는 한국환경공단과 사단법인 한국플라스틱 단일 재직협회가 협약을 해서 완구류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종량제 봉투에 버리던 방식과는 달리 플라스틱 장난감을 건전지를 뺀 후에 분리 배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쓰레기는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종량제 봉투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종량제 봉투는 소각이나 매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에 태우거나 아니면 땅에 묻어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쓰레기를 태우는 시설이나 쓰레기를 땅에 묻어서 처리하는 시설들은 용량이 크기가 한정이 되어 있고
이것이 쉽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분리배출을 하지 않아서 종량제 봉투로 들어가는 쓰레기 양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이런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쓰레기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갈 곳이 없어지니까 쌓이게 되잖아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우리 집 앞에 쌓이게 되는 현상이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대란을 피하려면 우리가 분리배출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와,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다고요?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한데 아무래도 지금이 자원순환을 꼭 지켜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자원순환에 대한 이 교육을 계속 실천하고 있다고 해요.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실을 통해서 초등 고등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는 자원순환 관련해서 뮤지컬 또한 계획하고 있다고 해요. 스티로폼 재질 자체는 굉장히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스티로폼을 올바르게 분리배출만 하면 그것을 수거해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녹여서 사진 액자나 건축 자재 같은 제품으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스티로폼 상자를 분리배출할 때 이물질을 다 떼주셔야 돼요. 테이프라든지 택배 배송장 같은 종이 다 떼주셔야 되고요. 속에 음식물 같은 것이 오염되어 있으면 이 오염물들도 깨끗하게 세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그냥 분리배출만 하면 다 재활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분리배출이라고 하는 것은 재활용되는데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후 단계들이 계속 있어요. 분리배출한 다음에 거치는 단계가 선별이거든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을 선별장에서 재질별, 종류별로 선별을 해야 돼요. 플라스틱은 페트병, PP, PS, 비닐, 스티로폼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선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유리병도 백색, 갈색, 녹색 색깔별로 선별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캔 같은 경우에도 철캔이 있고 알루미늄 캔 있잖아요. 이렇게 선별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종류별로 선별을 해서 각각 종류별 재활용하는 곳이 있어요. 철캔은 철캔대로 녹여서 철강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고 알루미늄은 또 알루미늄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죠. 플라스틱도 재질별로 따로따로 녹여서 각각 재질별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유리병은 색깔별로 녹여서 또 그 색깔의 유리병을 만듭니다. 이렇게 선별이 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재활용 업체로 가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페트병을 배출하실 때는 세척을 하셔서 깨끗하게 배출하셔야 돼요. 음료가 남아있거나 오염된 상태로 우리가 분리배출을 하면 재활용 공정에서 이렇게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 세척하는 과정에서 많은 폐수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물질이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생원료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버리는 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될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벨은 제거해 주셔야 돼요. 라벨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라벨은 색깔이 들어가고 페트병과는 다른 재질이 많기 때문에 페트병 재활용을 방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색깔 문제인데요. 페트병은 90% 이상이 투명한 병이에요. 투명할수록 재생원료 가치가 높거든요. 그런데 색깔이 섞이게 되면 딱 그 색깔로밖에 못 쓰거나 아니면 여러 색깔이 섞이게 되면은 검은색이나 회색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수요처가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명한 병 위주로 재활용을 하는 것이 페트병을 높은 가치로 잘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소장님, 오늘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인천 시민분들과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진짜 필요한 질문들만 꼭꼭 집어서 잘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천시도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와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인천시도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원순환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쓰레기와 관련된 인천시의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소장님. 아쉽게도 이번 자원순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천시는 앞으로 더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으로 시민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분 남았어요. 인천시장은 계속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천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천 쓰레기는 인천이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쓰레기의 바꿈은 이제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정의를 정립하지 않았죠.
우리 인천시, 여러분들이 인천시에서 공부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인천시의 환경 정책이 뭔지 많은 선진국들은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도 또 대한민국도 앞으로 소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그 소각한 슬러지, 재만 매립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 인천이 이제 쓰레기 정책이 다 변화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조금 이해하고 쓰레기를 버릴 때도 좀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분리수거,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그걸 같이 해주고 그러면 쓰레기가 많이 줄고 지구 환경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지구 환경을 지키자는 의미로 이걸 들으면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구 환경을 지킵시다.